학원 사업은 두 개의 급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급소는 원생들의 성적 향상입니다. 시험을 보지 않는 초등학교 때는 실력이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성적을 전제로 한 실력이죠. 원생들의 성적을 누가 올려줄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학원 사업의 본질입니다.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성적을 올려주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잘 되려면 성적을 잘 올려줘야 돼요. 그게 근본이죠. 원장님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학원이 잘 되는 학원과 못 되는 학원이 저 성적을 누가 잘 올려주느냐. 또 하나가 있어요. 학원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신규 원생 문의가 얼마나 끊이지 않느냐. 이게 학원의 성패를 가르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가르쳐서 정성껏 가르치면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 입소문이 나서 끊임없이 신규 상담이 오겠지. 안 오잖아요. 그죠? 네, 열심히 가르쳐도 애들 실력 안 늘고 성적 안 오르고 안 오르잖아요. 모든 분들이 알죠. 뭐 실력 좋아지면 엄마들이 소개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블로그에 홍보를 해야 된다. 글쎄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건 아주 미세한 것들입니다. 이 두 개의 화제에 대해서 학원 사업의 성패 급소에 대해서 제가 다른 시각에서 이거를 급소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원생들의 성적 향상은 첫 번째가 나의 비대칭 핵심 무기가 있느냐 이 문제예요. 원장님이 비대칭 다른 데 다 있는데 나도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다른 데는 없는데 나만 있는 거. 원생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자, 이 얘기를 하니까 원장님들이 이제 또 하나 눈치채신 게 있죠. 예, 옛날에는 뭐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뭘 하나만 그냥 도입만 하면 그게 유행이 돼서 뜨고 막 이렇게 해서 그때 돈 버신 분들도 부자가 되신 분도 많고 그렇지만 지금 그런 거 없어졌잖아요. 프랜차이즈라는 게 지금 존재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옛날 생각을 하고 좋은 뜨는 브랜드 있으면 얼른 가서 내가 선점하면은 학원이 신규 원생이 막 오겠지. 그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영어 시장도 그렇고 수학 시장도 그렇고 뭐 한때 영어 시장에 무슨 영어 했던 시절 기억나세요? 지금 이제 영어 시장도 소멸이 되고 있어요. 다 느끼고 계시죠? 똑같이 수학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원장님이 남이 가지고 계시지 않은 핵심 무기가 뭐가 있느냐. 이걸 이제 우리 원장님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하나에는 원장님이 저 성적을 향상시켜 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성적을 유지하는 거하고 성적을 유지하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입소문이 난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 좀 상위권 애들을 모으는 분들, 이러는 분들은 학원 앞에다가 뭐 누가 1등이야, 중간고사 뭐야 이런 거 그걸 이제 기적이라고 우리가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기적이 아니고 걔네들은 늘 90점 맞는 애들, 100점 맞는 애들은 늘 똑같죠. 여기서 학원 사업이 큰 문제가 있어요. 원장님은 기적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지, 전교 1등도 만들어 보시고 상위권 애들이 엄마들이 찾아오게도 해보시고 아니면 특목고 자사고도 길러보시고 이런 경험들이 결국은 원생의 성적 향상이 실제로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학원 사업은 이미지 사업이에요. 저런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저기 가니까 기적이 일어나. 저기는 뭐 이런 것들이죠. 또 하나 우리 두 번째 화두요. 끊임없이 신규 상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중에 상위권 학부모들의 관심 학원의 그 원장님 권역에 상위권 학부모들의 검색, 관심을 갖는 랭킹 안에 관심 범위 안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문제예요. 느끼고 계세요? 중위권, 하위권 어머니들은 그냥 가까운 학원에 보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학원에 다니는 걸로 그냥 만족하는 분들이에요.
신규 원생이 찾아온다는 건 다 상위권 어머니들이에요. 그리고 학원에는 원래 신규 원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신규 원생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걔네들이 다 다른 학원에 다니고 있는 거죠. 다른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학원에 온다면 그 아이가 그 학원을 그만둬야 될 이유가 우리 학원한테 있어야 돼요. 다른 학원에는 없는, 그죠? 그런 게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중간고사 끝나면 중학교들이 성적 떨어지면 우르르 몰려가고 결국은 그런 애들이 다 대형학원, 대청에서 내려온 지방에 대치 뭐뭐 하는 이런 대형학원들, 강사 많이 두고 있는 그런 대형학원들로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들 지금 다 어려우시죠? 저런 현상이에요. 어머니 원장님들이 상위권 어머니의 관심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가 더 있는데요. 또 하나는 원장님들이 하시고 계신 게 대형학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카테고리냐, 이게 문제예요. 그냥 보통 것을 가지고 하신다면 대형학원들한테 우리 중소학원이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거리가 가까워서 안전해서, 그건 또 공부방이라는 분들이 또 그 시장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저는 계속해서 우리 차학연이라는 차세대 학원사업연구소라는 밴드에서 제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소학원 원장님들을 계속 자문해주고 컨설팅해주고 변신하게 해드리고 이런 걸 하는데, 원장님들이 이 두 가지 개념, 아이들의 성적 향상과 신규 상담에 대해서 더 넓은 시각이 좀 필요하세요. 자, 이 두 가지 얘기 공감하셨죠? 원생들의 성적 향상,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나만의 뭐가 있었나? 내 마음의 정성이지만 그건 다른 원장님들도 다 하고 계시죠. 또 하나는 신규 상담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전단지 뿌리고 홍보하고 판촉하고 그래도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건 그런 게 했을 때는 수요와 공급이 맞았던 시대예요. 지금은 수요와 공급이 전혀 안 맞아요. 사교육 시장에서.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수능 인구 줄어드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거의 40%가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아주 우리가 좀 냉철한 시각으로 학원 사업 시장을 보면 정말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어요. 특히 영어 시장은 지금 다 느끼시겠지만 영어에 대한 관념도 달라지고 절대평가도 되고, 그다음에 AI가 등장하면서 영어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생기고 많이 어렵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야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오고 마케터로서 제가 이런 두 가지 상황에서 원장님들한테 새로운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원장님들이 관심 있으시고 좀 더 학구적이고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교육이거나 영상이거나 이렇게 해서 좀 더 실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원생들의 성적 향상과 끊임없는 신규 상담에서 첫 번째는 국영수, 원장님이 지금 국영수를 가지고 있다면 국영수는 지금 무기가 아니에요. 공통 과목이에요. 과목으로 따지면. 그죠? 네,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아직도 원장님들이 옛날 생각을 해서 나는 국어학원, 나는 수학학원 이러고 있다면 그 중에 지금 변별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유명한 브랜드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게 핵심 무기가 있느냐 할 때 나 수학 잘 가르쳐, 나 국어 잘 가르쳐. 이게 지금 핵심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적의 본질이, 원장님들한테 이 얘기는 좀 길게 해드리고 싶은데,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면 실력이 누가 늘죠? 네, 원장님만 늘죠. 애들은 안 늡니다. 이 애들이 왜
아무리 가르쳐도 성적이 안 오르느냐? 그래서 우리 학원이 소문이 왜 안 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원장님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애들은 실력이 안 납니다. 성적이 안 납니다. 게다가 중학교 내신 관리를 대형 학원들하고 똑같이 그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지 적중시키는 형식으로 그 비즈니스를 하시면 절대로 대형 학원을 못 이겨요. 그 중학교 시장에서 그런 아이들은 거의 모두 다 대형 학원으로 가요. 스타 강사가 존재하는. 왜냐하면 그 학교에 내신 문제를 맞히는 인프라가 거기가 더 강하죠.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중소학원은. 그죠? 자, 그런데 저기 성적의 본질이 독해력이다 이 말 알아들으신 분 계셨을까요? 아이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이유가 독해력 있는 아이가 거의 없어요. 문해력하고 다른 겁니다. 독해력 있는 아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충도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 아무리 공부해도 독해력은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학원에서 문제 푸는 연습만 했던 아이들, 이런 애들, 동화책만 읽던 애들, 얘네들은 독해력이 없는 겁니다. 원장님 학원에 지금 독해력 있는 애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습니다. 걔네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독해력 있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자, 이 독해력에 대해서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성적을 올려주려면 국영수가 아니라 진짜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과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독해력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지 않고 그 아이를 독해력을 길러주면 열심히 가르치는 일이 줄어들고 걔가 혼자서 잘해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주는 게 독해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국어하고 다른 겁니다. 원장님들이 알고 계신 나 무슨 국어예요? 그건 국어 과목에 그야말로 내신을 적중시키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내신 과목들 보완 학습을 하는 거고 독해력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독해력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저 끊임없는 신규 상담에 또 잊어버리고 있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지금 대충해서 수능 국어 영역이 EBS 연계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학은 어쨌거나 지금 선행 반복을 전제로 한 끝없이 반복해서 문제 유형 연습을 하면 재수 함수에서 어쨌거나 목표를 이루는 문제 유형 연습이 효과가 있는 게 수학이죠. 그래서 수학은 차라리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지금 문제 유형 연습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대충 해서 문제가 되고 좋은 학교를 가려면 결국은 국어라는 게 지금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대충도 국어, 그 중에서 독서 영역이죠. 전공 독서 영역인 바로 비문학이죠. 이게 지금 대충해서 옛날에는 국어학원이 고2부터 학원을 아이들이 보냈던 게 영어 절답평가되고 나서부터는 중학교로 내려갔다가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내려갔어요. 저 비문학, 대충은 비문학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데요. 네, 어쨌거나 그 얘기는 맞죠. 결국은 독해력 시대가 왔어요. 지금 스킬도 안 맞고 수능에 스킬도 안 맞고 결국은 우리 중소학원의 초등학교 시장도 대학교의 수능이 어떻게 되느냐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변해서 조금 왜곡되지만 초등학교 시장까지 되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시장이 저 시장의 여파가 됐어요. 그런데 저게 핵심은 고등학교의 핵심은 비문학과 독해력인데 초등학교로 내려가면서 로컬로 내려가면서 저게 약간 변절이 돼 있죠. 바로 독서 시장이라는 게 지금 급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체감하고 계시죠? 원장님 주변에도 지금 독서학원이 막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어머니들이 이제 그 소문이 쭉쭉 내려가면 로컬에 가면 어머니들이 독서가 중요하대. 원래는 비문학이 중요하고 독해력이 중요한 건데 그게 중요한 게 빠지면서 독서가 중요하대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원장님들이 옆에서 그냥 가까운 시각으로 보는 것과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큰 시각으로 조망하는 것은
다른 시각에서, 비즈니스 시각에서 조망하는 건 다릅니다. 저 카테고리가 하나 새로 생기고 있어요. 저 독서라는 거. 비문학 독서죠, 당연히. 여기서 독서 시장이 격동을 하고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치동은 이미 비문학 독서 학원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게 독해력 학원하고 목표는 독해력인데 독해력이 뭔지 그분들이 모르니까 비문학 독서 학원들이 생기고 있고, 그게 로컬로 내려가면 독서 해서 지금 옛날에는 한두 개 있었던 브랜드들이 지금 새로운 브랜드가 막 생기고 독서 학원이 여기저기 생기고 있고, 어머니들은 독서가 중요해 이러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공감하시죠? 네, 체감하시죠? 여기에 우리 중소학원에 큰 기회가 있어요. 첫 번째, 아이들이 성적을 올려주는 데서 원장님들이 오해하고 계셨던 게 하나 있는데요. 저 공부 두뇌 성능이 바뀌어야 아이들의 성적이 바뀌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원장님들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현재는 원장님 학원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가 극히 드물어요. 걔네들 답답하니까 공부를 가르치고 계신데 그거는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제가 드리는 제안은 걔네들이 공부를 못하는 건 원장님이 열성이 적어서 더 열심히 안 가르쳐서가 아니고 걔네들이 공부할 수 있는 두뇌 성능이 없어요. 그게 바로 정보 처리라는 독해력이에요. 비문학의 정보 처리라는 수능 시대의 공부는 전부 글 읽는 공부예요. 고난도 글 읽는 능력이 독해력입니다. 그 능력이 없어요. 네. 저것만 길러주면 안 가르쳐줘도 다 아이들이 합니다. 자, 원생들의 성적 향상에 원장님들이 지금 아차 하고 느끼셔야 돼요. 아, 내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글 제대로 읽는 애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로컬에는 거의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공부 진짜 잘하고 똑똑한 애들, 어머니가 집에서 독서 교육을 잘 시킨 애들 보면 저 독해력이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저게 두뇌 성능이에요. 저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원생들의 성적 향상의 급소가 저기에 있었어요. 끊임없는 신규 상담은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시장이 지금 새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카테고리의 등장이에요. 학원가에. 거의 제 시각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카테고리가 하나 학원가에 있어요. 87년, 8년에 90년도 초반에 영어라는 시장이 그때 처음으로 생겼죠. 그 전에는 성인 영어 외에는 영어 학원이 없었잖아요. 그랬다 공교육에서 조기 교육이 시작되면서 90년대에서부터 영어 시장이 카테고리가 등장했다가 그 후에 학원이 정식적으로 그 학습지 시대가 끝나고 학원 시대가 오고 나서 그 후에는 이렇게 거대한 카테고리가 새로 생긴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비문학 독서 클럽이라는 시장이에요. 현재 독서 학원이 아니고 그건 왜곡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본질은 비문학이에요. 대총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총은 그냥 비문학 어른 책들을 막 읽게 하고 뭐 이런 학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거기 이제 정식으로 그분들이 하는 조기 교육의 루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안 하면 대학교 못 가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 한다고 대학 가는 건 아니에요. 자, 비문학 독서 시장이 열렸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원장님이 지금 낯서신 거예요. 원장님이 하고 계신 국영수 안에 독해력이라는 건 들어있지 않은데 원장님이 하셨던 국영수는 성적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공통 과목이에요. 다른 학원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원장님만의 비대칭 극강의 필살무기가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저 독해력이에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일한
독해력 교정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저희 연구소가 제가 주도가 돼서 있는 바로 스터디포스 독해력 교정훈련의 시대가 10년 만에 다시 왔어요. 이제 아무도 수능을 못 마치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2012년에 EBS에서 사교육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때 스타 강사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니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2012년에 EBS에서 연계 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교육 시장들이 EBS 그 인강 시장들이 다 재수생 시장으로 옮겨가 버렸죠. 무너져 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아이들이 EBS 교재를 달달달달 외우는 시대가 있었고 EBS에서 연계 출제되다 보니까 비법을 가리키는 스타 강사들이 등장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 안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자, 이 시장이 저것과 저것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자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저희만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고 저 하나로 원장님의 모든 고민이 다 풀려요. 강사가 필요 없어져요. 제가 차학연이라는 제 밴드에서 그다음에 제가 또 주도가 돼서 하고 있는 공부의 철인이라는 학원 연대가 하나 있어요. 강사 없애고 칠판 없애고 가르치지 않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의대 갈 아이들, 통 먹고 자사고 갈 아이들이에요. 상위권 애들은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요. 공부할 수 있게만 만들면 공부 학원 운영하는 법이 다르요. 그게 독해력 교정훈련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시장의 움직임, 시장의 트렌드로 봐서 이 시장은 이게 지금 크게 열리고 있어 하는 게 제가 바로 비문학 독서 클럽이라는 비문학 독서라는 학원입니다. 현재 주변에 원장님 학원에도 독서 학원이 많이 있죠. 그 독서는 동화책 읽는 독서예요. 동화책과 스토리북. 그 동화책과 스토리북을 많이 읽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오늘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건 다른 영상을 제가 오늘 이 영상의 뒤에 더보기에 연결해 놓겠습니다. 이 매우 복잡한 그 마케팅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는 데 대해서. 자, 이 둘 다가 원장님한테는 매우 낯설죠. 원장님이 아시는 국영수 범위 안에서 벗어나 있고, 네, 공통 과목이 아니라 저 두 가지가 지금 학원의 블루오션으로 큰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저 두 개가 상위권 시장이에요. 학원 사업은 늘 상위권 어머니들의 관심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교육에 진정심이 없어요. 아무리 싸게 해줘도 그래도 비싸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제 차학연이라는 밴드에서 원장님들한테 그리고 제가 해오름하고도 늘 지난 6월 7월에도 했어요. 10가지 조건에서 우리의 중소학원이 어떻게 해서 권역에서 승자가 될 것이냐 이 강연을 제가 많은 분들하고 했습니다. 워크숍을 했죠. 그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상위권 시장으로 들어간다. 그 영상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두 가지가 원장님한테 제가 권하는이 아니라 소식을 전하는 이렇게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이 시장이 어려운 시장이 아니고 이 시장은 저희가 도우면 무조건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독해력 교정훈련 이야기. 원장님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현재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는 아이가 거의 없어요. 학원 사업은 간단해요. 공부할 수 있는 애를 만들고 먼저 두뇌 성능을 바꿔줘야죠. 그리고 이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하고 싶게 만들고 세 번째는 그 공부가 완성되고 싶게 만들면 걔네들이 영재고 과고 이런 데 가는 거예요. 특목고 잘 사고 가는 거예요.
첫째는 우선 원장님 학원의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성적을 올려준다는 거는 그 학교에서 나오는 예상 문제를 맞춰서 그렇게 적중해서 우리 중소학원이 대형학원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면 백발백중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 인프라가 없어요. 원장님 혼자잖아요. 가족이거나. 그죠? 불가능합니다. 지금 강력한 강사를 고용하고 계신 분들도 아니고. 다 이해되셨죠? 또 하나가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 현재 제가 이 시장을 지금 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현재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저 마케팅은 이미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독해력 교정훈련 이야기와 비문학 독서클럽이라는 이 두 프로젝트 둘 다 학원에서 하실 수 있는, 저희가 대형학원에 공급하지 않는 원장님의 중소학원들이 대형학원을 주변의 대형학원들하고 혹은 주변의 일반 학원들하고 완전히 비대칭 전략 무기로 소지를 하시고 상위권 어머니들이 저게 뭐지? 그러고 급 관심을 갖고 멀리서도 찾아오는 프로젝트가 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육이 그렇게 됐어요. 이제 수학학원 어차피 어디 가나 다 선행이에요. 어디 가나 다 반복하는 거예요. 수학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없어졌어요. 저 두 가지가 상위권 어머니들의 본심이에요. 아주 급관심.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요새 저는 현업에서 은퇴를 한 상태라 유튜브에서 교육방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독해력 이야기하고 독서교육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관심이에요. 툭 먹고 자사고 갈 엄마들, 심지어 외국의 주재원들 전 세계에서 연락이 옵니다. 유튜브를 보고. 저희가 하고 있는 저 두 가지 독해력 교정훈련과 비문학 독서에 대해서 급 관심이 있어요. 상위권 어머니. 자,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학원의 경쟁력을 권역 최강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게 현재 원장님들이 알고 있는 국영수가 아니고 저 두 가지예요. 국영수에는 생각해 보세요. 승자가 없어요, 지금. 다크호스가 없어요. 브랜드도 없어졌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냥 다 프로그램으로만 그 학원에 들어와 있어요. 간판을 걸고 뭘 걸면 우르르 모였던 그 시대는 다 끝났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원장님들이 시장을 직시하는 눈이 있으셔야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이 시장에서 승자가 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일은 원장님이 하시기에는 많은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공부둔의 성능을 바꿔줄 수만 있으면, 그러면 아이들 성적이 늘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학원이 돼요. 우리 학원. 저희 같더니 갑자기 몇 등급으로 오르고 전교 꼴찌했던 애가 갑자기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이런 게 만들어져야 그게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원장님들이 알고 계신 그 학원 원장님이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셔 정성을, 그건 상위권 어머니들은 그런 관념이 없어요. 그건 중위권 하위권 어머니들의 관심이에요. 인간적 우호감이죠. 상위권 어머니들은 절대 그런 일 아니에요. 실체를 원해요.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 비문학 독서는 대충이 하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 중소학원이 소화하실 수 있도록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따로 설계를 한 거라서 지금 이 나라에 최초로 런칭이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경쟁자가 전혀 없어요. 너무나 심플하게 어머니들이 금방 저 존재를 아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자, 독해력 교정훈련과 비문학 독서클럽 이야기가 오늘 제가 원장님들한테 제언하는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학원이
성적을 어떻게 올려줄 것이냐, 그 다음에 신규 원생이 어떻게 올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저 독서 수업이 신규 원생을 불러들이는데 급소라는 거 혹시 아실까요? 왜냐하면 우리 학원의 신규 원생은 겨울 한 번만 있잖아요. 그죠? 방학 직전에, 겨울 방학 직전에 혹은 여름 방학 직전인데 여름 방학 때는 뭐 큰 이동이 있는 게 아니고 겨울 방학 때 새 학기, 새 시장이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되고 이러니까 이제 초등학교들이 중학교도 가고 그때 한 번 일어나죠. 그때는 경쟁력이 있는 대로 물론 다 쏠려버리지만 상위권은 그때 그래도 원장님은 몇 명 신규 원생들을 설명회도 하고 뭐 방문도 하고 문의도 받아. 그 외에는 거의 10달 동안 정말 그냥 문을 열어놓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그 시장에는 학원을 옮기는 애들이 없는 시장이에요. 다른 학원을 옮겨서 원장님한테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이동을 안 되면 다 대형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머니들이 대형 학원이 성적을 올려주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런데 저 독서학원이 그 시장을 그렇지 않아요. 저기는 경쟁자도 없고 1년 내내 겨울방학이 아니라도 의식만 깨면 3월이든 4월이든 5월이든 6월이든 7월이든 매월 1년 내내 문의가 오는 시장이 바로 저거예요. 왜냐하면 게다가 또 새로운 카테고리니까. 현재도 독서학원이 연중 끊임없이 문의가 옵니다. 독서 시켜야지 이런 시간이 안전하고 급하지 않은 분들이니까 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 급소가 비어 있어요. 중요한 로직이 없어요. 여기에 새롭게 존재하는 설계된 상품이 바로 저 비문학 독서를 하는 학원입니다. 원장님들 지금 여기서 잠깐 관심을 끊지 마세요. 난 독서학원 할 수 없어. 그 독서학원 보니까 뭐 학원에 책들이 가득 있고 그걸 고정관념이에요. 비문학은 책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학원이 독서학원을 하려면 학원을 하나 따로 차려야 되잖아요. 책을 가득 꼽아야 되고 도서관 같은 분위기를 해야 되니까. 비문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책을 원장님들 안 사는 거예요. 학원의 분위기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요. 저 둘 다가 그래요. 원장님하고는 아무도 모르게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 안에 핵심 엔진만 보완이 되는 거예요. 엔진이 슈퍼 엔진이 새로 더 장착되는 거죠.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매우 중요한 원장님들의 여태까지 가지고 계셨던 원장님들의 고민과 걱정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서 다 해결이 돼요. 네, 완전히 해결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저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가족학원들을 통해서 되고 있고 오늘은 제가 지금 저희 가족학원 스타디포스 가족학원이 전국에 한 천몇백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아니라 해오름의 김무현 대표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해오름에 자주 강연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저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무현 대표고 이 중소학원에는 이 좋은 기회를 대형학원에 빼앗기지 않고 중소학원 원장님들한테도 어려운 분들은 뭐 김무현 대표도 많이 알고 저도 많이 알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세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둘 다가 저 두 가지에 대한 오해예요. 왜 신규 원생이 안 오지? 홍보를 하고 내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애들은 왜 실력이 안 늘지? 그러니까 좌절하고 지금 나이도 있는데 학원을 그만둬야 되나? 근데 학원 그만두고 할 게 없고 막 생각하면 너무 암담하고 참담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 두 가지에 대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공부 두뇌 성능을 바꾸는 독해력 교정훈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알고 계신 분 많이 있죠? 스터디포스 독해력 교정훈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대치동 아이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안 내서 그렇죠. 기적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원장님들도 많이 아세요. 뭐 지금 이 방송 보신 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죠? 근데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스터디포스에 대한 불편함, 이게 뭔지 저희도 잘 알죠. 바로 프로그램 좋은 건 알겠어. 아이들도 변한데 그거 나도 인정해. 우리 학원에 독해력 없는 애들도 많고 나도 인정해. 그런데 프로그램이 너무 무거워. 관리도 힘들고 뭐 하라는 게 많고 뭐 불구워 강사들은 배우려고 그러지도 않고 이게 다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저 두 개가 연계되면 하니까 독서 클럽하고 그 두 가지가 서로 상호 보완 관계가 있어요. 저 독해력 교정훈련 이야기를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스터디포스 독해력 교정훈련입니다. 저 훈련은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해야 됩니다. 컴퓨터는 없으신 분은 뭐 컴퓨터가 요새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니까 아주 최상위권 학원이 아니면 뭐 일체형이 아니래도 되는 겁니다. 뭐 중고를 사도 되고 한 세 대 네 대 정도 있으면 됩니다. 원생의 규모가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훈련하는데 30분밖에 안 걸리는 거라 그래요. 30분마다 애들이 돌아다니는 교체되는 거니까. 저 훈련의 대상자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4학년에서 6학년, 그 다음에 중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원장님들은 지금 중학생 학원인지 고등학생 학원인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좀 주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원장님들한테 오늘 아주 큰 혜택을 드리는데 그게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예요.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때 모든 게 결정된다는 거 원장님들도 느낌으로 아시죠? 성적에 벽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주인권, 상위권 이런 거, 네, 그 벽이 있다는 거. 근데 그 벽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결정이 돼요. 자, 저에게 대상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은 학원 사업을 하시려면 현재 원장님들이 나 되게 어려워. 왜 어렵지? 그런데 어려우신 이유가 딱 하나예요. 고등학생 전담학원을 하고 있으면 학원은 힘들어져요. 강사 구하기도 힘들고 원장님들 힘들고 아무리 가르쳐도 성적 안 오르고 성적 조금만 떨어지면 애들 나가버리고 수능 끝나면 학원이 텅텅 비고 그런데 왜 거기서 손을 못 떼시죠? 네, 고등학생들은 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니까 그 시장에 들어가면 안 돼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이 6년 동안 우리 학원에서 전 과목을 다 하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6년 동안 나가지 않아야 돼요. 이게 학원 비즈니스의 핵심 키워드예요. 그걸 하고 있는 게 제가 하고 있는 공부의 철인이라는 좀 특이한 학원 사업 연대를 제가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반 구성이 보통 학원에 이제 원장님들이 힘든 게 저 반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강사가 오면 반 구성 때문에 뭐 레벨 테스트도 하시고 반 구성이 반이 없으면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강사를 구하기도 없고 그러니까 학원에 저게 완전히 딜레마예요. 해결이 안 돼요, 저 반 구성이. 이 프로젝트는 반 구성이 없습니다. 그저 아무 때나 와서 걔가 좀 일찍 오면 일찍 온 대로 없는 대로 원장님 지금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온 애들은 들어와서 하고 끝나고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방구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강사도 필요 없는 거죠. 강사 필요 없습니다. 다른 원장님들이 저거 강사 필요해. 저거 전담 강사 있어야 돼. 지금 뒤에서 말씀드리는 주니어 과정이 들어가면 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이들이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했던 게 비문학 독서 클럽이 그걸 해결하고 있어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지금 서급히 해서 팀을 다시 옛 팀들을 불러들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방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을 아주 급진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시장을 올해 시즌에서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스터디포스 가족학원 원장님들이 어려운 원장님들이 보면 신규 원생들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 내막이 겨울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독해력 교정 훈련은 원래 있는 거고요. 원래 있어서 저건 초등학교 저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아주 방대해요. 고등학교 수능까지 무조건 1등급 되는 거예요. 문학까지도 저건 다 되는 거예요. 독해력만 교정해 주면. 자, 세 번째는 수업 방식은 컴퓨터로 30분 정도, 물론 애들이 좀 두뇌가 많이 망가진 애들은 반복 훈련을 좀 더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리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몇몇 가지의 수련 활동을 하는 겁니다. 뭐 첨삭 이런 거 없습니다. 원장님이 전담 강사가 와서 이걸 첨삭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보통 원장님들 소문에 스터디포스가 프로그램 좋은 건 아는데 무거워하는 건 뭐냐면 저 두뇌가 많이 망가진 애들이 아주 기초적인 훈련, 주로 워킹 메모리 훈련이라고 조금 아까 본 거 기억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것도 못해요. 그때 아이들 막 웁니다. 그런 애들이 많아요. 의지가 약한 애들. 그럴 때 저희가 걔네들을 어떻게 다루면 어떻게 되는지 도전 의식을 불러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걸 하라는데 그걸 귀찮아 하시면 애들이 운다고 울고 그거를 해결을 못하면 어머니들이 우리 애를 왜 울려요? 그러고 뭐 항의하고 뭐 학원을 그만두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런데 지금 그게 해결이 그건 문제가 없어졌어요.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네 번째 관리 방법은 이 아이가 성실하게만 했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과정을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끝나고 난 데이터만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이 아이의 훈련의 데이터 읽는 법이 간단해요. 얘가 훈련을 잘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 이게 전부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주 관리가 편합니다. 다섯 번째는 관리교사 필요 없습니다. 자격증 필요 없고 뭐 대졸자니 뭐니 무슨 경력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관리교사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근데 원장님이 조금 나도 시간을 좀 이제 여행도 가고 뭐 쉬고 싶고 이러시면 보조교사를 하나 쓰시면 되죠. 어떤 보조교사 쓰시죠? 네. 심성 좋고 아이들 좋아하는 먼 친척 동생도 좋고 저희 공부해처리인에서는 주로 그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착한 친구들을 데려다가 코치로 임시직으로 썼다가 성실하고 그러면 정직원으로 쓰는 걸 제가 권장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여기 와서 그런 친구들은 애들 빼가지 않아요. 보통 일반 강사들은 조금 실력 있는 강사 구하기도 힘들지만 지방에서 강사들 좀 실력 있으면 결국은 걔네들이 실력 있는 게 더 문제예요. 나중에 그게 필요악이 돼요. 애들 데리고 나가버리고 그 강사 하나 나가면 애들이 또 우르르 나가버리고 이게 원장님들이 하는 지금 학원 운영 방식의 큰 딜레마예요. 자, 이 프로젝트를 곰곰이 보셔야 돼요. 성적이요, 실력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요. 강사가 가리키는 거하고 달리. 여섯 번째.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공부나 성적에 대한 고정관념을 약간 버리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가리켜서 잘한 게 아니에요. 걔들은 독해력이 좋은 거예요. 독서 교육을 어렸을 때 잘 받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수업료는 저 수업료는 90분 기준으로 돼 있어서 교육청마다 이제 시간당 단가가 달라요. 컴퓨터하고 그 수련 활동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90분 수업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거기서 원장님들이 원장님 나름대로 뭘 붙이셔서 늘리셔도 좋고 줄이셔도 좋습니다. 교육청 기준으로 하면 초등학교 기준으로 성남시 기준으로 하면 초등학생이 18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주 3회 했을 때요. 주 4회, 5회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중학생이 22만 원, 고등학생이 한 24, 5만 원 뭐 이렇게 됩니다. 물론 더 받으셔도 그거는 원장님들의 재량이에요. 덤핑만 안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출고가가
아예 한 달에 사용료가 저 출고가 4만 원이거든요. 여기서 원장님이 20만 원 받으면 출고가가 매우 큰 폭이 남는 거죠. 근데 출고가의 6배. 저희는 뭐 훨씬 많이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 대신에 정성을 가지고 하고 어머니들이 돈에 연연하지 않는 상위권 어머니들이죠. 네, 저희 분당 순회동에 저희 공부처리는 번호는 저 훈련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게다가 아이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엔 또 저 훈련 때문에 10 to 10을 하거든요. 하루에 12시간 학원에 와 있어요. 학원의 원비는 간단하잖아요. 체류 시간 곱하기 시간 분당 단가니까. 네, 학원은 부자가 되는 법이 너무나 간단해요. 아이들 들어와서 안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체류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전 과목이 다 있어야 돼요. 과목 뭐 하나 원장님들 중에 나 원생이 150명이야.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학원이 있잖아요. 아파트 공부방에서 하시는 뭐 논술 학원, 논술 학원들이 대부분 지금 논술은 그냥 곁다리로 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국어 학원도 그렇고 과학 학원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 와요. 그렇게 해서 그게 수입이 되겠어요. 원생의 숫자에 연연하는 시각을 버리시고요. 이 얘기는 제가 오늘 뭐 길게 복잡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딱 하나요. 상위권, 가능한 한 상대적 상위권. 그리고 초3 때 와서 중3 때까지 못 나가게 한다. 그래야 원비가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나 공부 잘하고 싶은 아이들 위주로 학원을 점점 변화시킨다. 그래야 이게 풍요로워질 거예요, 원장님. 그리고 그래야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소문도 나고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중하위권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두뇌가 공부 성능이 전혀 없어요. 걔네들은 독해력뿐만 아니라 문해력도 없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가지고 걔네들을 가리킨다는 건 거기다가 원장님이 본인을 갈아 넣어서 지쳐 있고 수입은 없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7번째, 사업성은 비문학이 상위권 어머니들의 지금 화두예요. 게다가 이 비문학이 독해력만 해결이 되면요. 나머지 인강 몇 개, EBS 인강도 좋고 이래서 뭐 국어 전문가가 없으셔도 아무 상관없이 강사 출신이 아니시래도 모국어잖아요. 게다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수능 과정도 아니잖아요. 문제 푸는 일도 없잖아요. 국어 과목 누구든지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독해력이 좋아지면 국어는 따로 개설 안 해도 학교 수업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저희가 이 오늘 프로젝트를 이 독해력 교정 훈련을 제가 원장님들한테 제가 지금 올 겨울에 아주 큰 사고를 하나 치고 있어요. 이 나라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할 사고를 하나 치고 있어요. 마케터로서 이 순간이 오는 건 너무나 행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헤어룸에 지금 멤버이신 원장님들하고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독해력 교정 훈련을 오늘 원장님들한테 여태까지 독해력 교정 훈련 원장님들도 아시죠? 저 탑재비가 그 센터 개설비가 되게 비싼 거 아시죠? 네, 영어까지 하면 저 개설비만 1,000만 원이에요. 영어 훈련을 빼도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500만 원이고 개설비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이 제 얘기를 공감하시고 나 저걸로 변신해야지 그런 분들한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제가 지금 저거를 원장님들한테 센터 개설비 없이 무상으로 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설하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를 무료로 드려요. 영어 개설비를 따로 안 받고 하나를 꼭 넣어드리는데 저게 어휘 영어 단어 프로젝트예요. 심리학자들이 만든 매직북이라고 아주 특별한
영어 단어 프로그래밍. 저것만 가지고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희 가족 학원 중에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도 부담 없고 수학 학원이든 뭐 과학 학원이든 논술 학원이든 영어 단어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저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만 있으면 돼요. 매직 포카를 탑재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게 학원의 기본 수입이 돼요. 제가 저 프로젝트를, 저 매직 포카를 학원의 꿀단지라고 표현하거든요. 특별히 손댈 거 없고 관리할 것도 없고 담당 선생도 없고, 원비는 뭐 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받으셔도 돼요. 저게 유니트당 굉장히 제공가가 싸요. 몇천 원, 뭐 몇천 원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게 어휘가 10,000개예요. 저것만 가지고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버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 아까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 제가 지금 설계를 해서 지금 제가 독서와 독해력에 아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독서와 독해력 교육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대상자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요. 그러니까 스터디 포스를 하기 전 과정이에요. 독해력 교정 훈련이 아니라 비문학 독서하는 과정이에요. 스토리를 읽는 게 아니라 지적 탐구를 하는 게 비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초2부터 초4까지예요. 1년 내지 2년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신규로 애들이 오면 그 다음에 걔네들이 원장님이 하는 영어든 수학이든 뭐들 하시거나, 아니면 쟤네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저게 끝나면 4학년 때 스터디 포스라는 독해력 교정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자, 대상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신규 원생으로만 저 비문학 독서 클럽을 데리고 오셔서 하나, 원장님들이 지금 신규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거는 원장님이 홍보를 안 하고 블로그가 부실해서가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지금 신규 원생이라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저 비문학 독서 클럽이에요. 상위권 어머니들이 갑자기 급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지금 독서 하는데, 현재 독서는 원장님들이, 어머니들이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상위권. 지금 현재 독서 클럽은 글 읽기 싫어하는 애들, 글 못 읽는 애들을 그냥 글 읽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개념이 좀 다릅니다. 자, 대상자가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것도 방구석이 없습니다. 이건, 이 프로젝트는 회당 60분 내외인데 이건 원장님이 조절하시면 돼요. 아이들한테 그냥 더 있게 하셔도 되고 더 줄이셔도 되고, 이건 편하게. 이거는 원장님들이 전략 상품으로 원장님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프로젝트예요. 신규 원생 때문에. 신규 원생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공부 지능이 점점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장비예요, 학원에. 그런데 이 시장은, 그래서 원장님들이 자유자재로 쓰시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원장님이 더 짧게 하실 수도 있고 길게 하실 수도 있고, 원비도 이걸 전략적으로 해서 거의 무료로 하실 수도 있고 고가로 받으실 수도 있고, 이거는 원장님들이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라,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수업 방식은, 이것도 역시 수업 방식이 없고요. 비문학 독서, 일종의 독해죠. 챕터를 읽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챕터북이 있어요. 그걸 읽고 오프라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관리 방법은 관리할 게 없습니다. 그냥 성실도 체크만, 이것도 컴퓨터에서 집계를 다 해주니까 없습니다. 첨삭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뭐 액티비티 하고 오면 그 중에 우리 어렸을 때 애들한테 있었던 참 잘했어요 이런 거 해주시면 돼요. 사인해 주시든지 뭐 스탬프를 찍어 주시든지, 그 애프터북이 있거든요. 어머니한테 이제 실적으로 가지고 가서 어머니들이 와, 우리 애가 이런 것도 해, 이런 거. 오늘은 지금 이 시간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릴 계획이에요. 신청을 하신 분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 영상은 따로 드릴 겁니다. 보시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 스터디포스에 대한 그 전국의 원장님들은
저희 스터디포스가 까다롭고 귀찮고 애들을 힘들게 한다 이런 나쁜 소문도 물론 있어요. 있지만 또 한 가지 소문은 저 사람들이 만드는 거는 완벽한 거야. 뭘 해도 저 사람들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들을 만들어 이런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프로젝트는 나중에 공개를 하면 원장님들이 다 놀라세요. 그 정도일 거라고는 전혀 모르셨던 거죠. 자, 다섯 번째. 관리교사 필요 없습니다. 여섯 번째, 수업료는 원장님 재량에 다 맡겨드려요. 홍보용으로 아주 싸게 10,000원, 20,000원에 해서, 왜냐면 걔 독서하러 오는 게 아니라 원장님 신규 원생 모집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걔가 들어와서 독서 때문에 오면 원장님이 그걸 하면서 원장님이 하시는 과목도 하게 되고, 저희가 드리는 4학년쯤 되면 이 스터디 포스를 한 번 시작하면 약 3년간 하는 거예요. 특히 특목고 자사고 갈 아이들은 어머니들이 아주 여기다 올인을 해요. 걔네들은 한 5년 동안 해요. 엄청나게 하죠. 아이디 사용료가 10,000원과 15,000원과 두 가지가 있어요.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많이 쓰시고 그럴 때는 15,000원이 되고, 그냥 보통 홍보용으로나 전략적으로 쓰실 때는 10,000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이것의 사업성은 신규 상담이 상시화로 일어나는 전략 상품이에요. 제가 이 상품을 설계한 게 바로 우리 스터디포스 가족학원 원장님들, 그다음에 공부에 철인하는 원장님들, 어디 가나 로컬에서 약간 그 학군지가 아니면 학원가, 아주 중요한 학원가가 아니면 어머니들이 이동을 안 해요. 신구원생 상담을 받아볼 수가 없어요.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생기를 넣게 해주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한 달에 막 10명, 20명씩 신규 상담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게다가 신규 상담을 했을 때 뒤에 조금 보시면요. 우리 스타디포스를 원장님한테 제공해 드리는 이유가 신규 원장 상담에서 압도적인 어떤 도구가 들어 있거든요.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신규 상담 상시와 전략 상품이에요. 이거는 원장님들이 신규 원생이 안 오고 홍보 부족이 아니고 전략 상품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략도 없었고. 네, 어떤 학원에도 지금 신규 상담은 없습니다. 공감이 좀 되세요? 제가 맨 앞에서 이건 구조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들한테. 겨울방학 우리가 사실 좀 속된 말로 하면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시즌이. 겨울방학 한 번. 아니면 그게 조금 연장돼서 신학기까지 있지만 이미 11월 되면 애들은 다 결정해 버리잖아요. 이게 큰 문제예요. 학원 사업에. 기회를 끊임없이 샘솟는 아주 좋은 샘을 하나 학원에 파드리는 거예요. 콸콸 넘치게. 끊임없이 연담해요. 줄 서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줄 서 있게 됩니다. 제가 원장님들하고 이제 이게 적극적으로 돼서 원장님들이 저한테 와서 조언도 받고 학원의 변신 수업도 듣고 이러면서 제가 그냥 프로그램만 사용하실 분들도 있고, 또 많은 젊은 원장님들은 나 기업형 학원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고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안내해 주세요. 그런 분들하고는 개별적으로 교육도 하고 자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학원에 여태까지 했던 것들의 한 2배, 3배 이상의 성장 효과를 가져와요. 현재 원장님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자, 비문학 독서클럽이에요. 이 브랜드는 비문학 독서클럽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면 아이들이 챕터북을 읽게 돼요. 비문학계들이 그 수능에서 보고 있는 수능 국어형 독서 영역에서 보이는 6대 영역의 카테고리 범위 내에서 그 챕터북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경 지식이 만들어져요. 저렇게 돼요. 일반 책으로 하면
저기 좀 어려워요. 훈련하기가. 그래서 저희는 책을 저희가 제작을 한 100여기씩 그 읽고 나면 100여기씩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원장님들 지금 고통이 많으시죠? 아이들 가리키는데 정말 수학 가리키는데도 수학 언어 잘 모르고 이런 애들 많잖아요. 뭐 국어도 당연하. 그게 어휘력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동화책 읽은 애들은 어휘력이 없어요. 동화에 어휘가 없거든요. 어휘라는 건 한자를 얘기하는 건데 전 비문학에만 있는 거예요. 저 어휘력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휘력을 늘어난 게 저걸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런 게 우리가 한자 쓰는 법을 지금 알 필요는 없는 세상인데 한자의 미스터리가 있는데 한자가 중국의 지금 간체는 지금 상형 문자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일본이 쓰고 있는 원래 본체가 상형 문자예요. 이거는 놀랍게도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아주 빠르게 습득을 해요. 그림이기 때문에. 12세 이전에. 근데 여기서 그 뉘앙스를 외우는 게 아니라 뉘앙스, 한자가 가진 그 뉘앙스의 모든 것을 느끼는 거는 끊임없이 크게 쓰는 액티비티예요. 쓰는 수행이에요. 혹시 한자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금방 꽂히셨죠? 네, 그거거든요. 그걸 해야 이 글자가 이 변이 뭘 의미하는지 한자 뉘앙스를 저절로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전을 외워야 돼요. 그렇게 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의미단위 끊어읽기 수련. 이거는 이 우리 아이들 음독을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음독을 하는 애들 손가락 짚어가면서 글 읽고 연필로 밑줄 긋고 있는 얘들 공부 못해요. 공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걔네들 비문학 못 읽어요. 그 버릇이 동화책하고 스토리북에서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동화책과 스토리북을 너무 많이 봐요. 글자를 한글을 일찍 배워서. 그래서 공부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IQ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동화책을 많이 보면 음독하는 습관이 생겨요. 계속 글을 읽고 그 머릿속에 그림 그리는 행위가 그게 동화거든요. 그 다음에 어휘력이 없어져요. 동화에는 어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글을 읽고 기억하는 능력이 없어져요. 비문학은 여태까지 읽은 글을 기억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그게 작업 기억이라는 건데 동화책 읽는 애들이 그걸 못해요. 스터디포스 프로젝트가 그게 너무나 중요해서 아이들의 훈련 시작하면 제일 먼저 그걸 반드시 하게 해요. 예비 과정. 그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얘들 굉장히 우리가 걔네들 구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구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원장님인데 그 과정에서 그 30회인데 그 과정에서 30회, 60회 아이들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애들이 울고 불고 이러니까 그냥 귀찮아 하세요. 그걸 겪어줘야 되는 게 우리 교육자가 할 일이에요. 그건 고행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나빠서 아니라 걔 뇌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워킹 메모리가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완하는 게 저 의미단위 수련이에요. 끊어 읽어가면서 이해도 넓혀가지만 계속 그러면서 그 끊어 읽기 의미단위의 폭을 늘려주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죠. 그래야 공부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저기서 관심사를 확장시켜주고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관심 영역을 추적해내는 거예요. 이걸 관찰해야 돼요. 비문학을 읽는다는 거는 모든 비문학을 읽어라 어른들이 권장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영역에 관심 있나 그 관심 있는 비문학 영역에 따라서 이 아이가 4학년 이후에도 책에 빠져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독해력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냥 책을 재밌는 책 읽다 보면 걔가 나중에 책 좋아하는 애가 될 거라는 거예요. 독서가 절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동화책 길게 읽어서 스토리에 빠져 있으면 너무 늦게 비문학으로 바꾸면 걔가 비문학을 전혀 못 읽어요. 학습 만화밖에 못 봐요. 동화책에 빠졌다는 건 그냥 에피소드에 빠진 거잖아요. 그 연속극 보고 있는 거예요. 글자 능숙해지면 바로 비문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와 있는 이런 아이들이 어머니들의 그 그릇된 우리나라의 그
독서 아무거나 그냥 책만 읽으면 그게 멋있는 행위고 기계 공부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공부 못합니다.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독서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원장님들 자녀가 혹시 초등학교 자녀라면 이 프로젝트 굉장히 유념하게 보셔야 돼요. 원장님 자녀부터가 문제예요. 제가 자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한마디 더 조언을 드릴 텐데요. 원장님 혹시 모든 학원은 지금 힘들어져요. 영어 학원도 점점 힘들고 AI 때문에 AI 칩이 개발된 것 때문에 지금 챗 GPT가 만들어진 지가 2년도 안 되는데 지금 세상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카메라맨도 필요 없어지고 모든 게 필요 없어요. 직업도 지금 다 없어져요. 원장님 자제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직장을 갈 거냐. 그래서 전국이 지금 대충에 제일 오래가는 직업이 그래도 의사라고 생각하고 의대에 몰리는 거예요. 다른 직업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지금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 제가 말씀드리는 그 상위권 시장에 가면 사교육에 아주 특이한 저희가 하고 있는 공부에 처린 스타일의 이 사교육, 이거는 엄청난 발전이 와요. 대학이 멸하는 대신에 주니어 컬리지 같은 성격의 사교육이 엄청나게 앞으로의 교육은 존재해야 돼요. AI 시대에도 더 중요해져요. 소시오패스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들한테 이 학원 사업을 물려주는 걸 관심 많이 가지세요. 그런 관심 있으시면 제가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아주 원장님 자녀들한테 큰 비즈니스. 물론 현재 학원은 안 됩니다. 현재 원장님이 가리키고 중하위권 이거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생계 유지를 위한 생계형 학원이고 그거 말고 비즈니스형 기업형 학원을 하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자, 이거 독서 클럽 자체에 원장님이 자녀나 원장님 아이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독서학원은 전혀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알고 아는 영역이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저희만 아는 영역이에요. 저희는 학원장들이나 아니면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던 강사나 교사 출신이 아니고 저희 회사 그룹 연구실 전체가 심리학자들의 집단인 거 알고 계시던가요? 네, 저희는 저 모든 것들을 저 심리학이 공부, 독해, 독서, 독해력 이게 다 심리학 영역이에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충은 내가 어떻게 더 잘 가르칠까 이거잖아요. 근데 교육의 본질은 왜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책으로 똑같이 가르치는데 어떤 애는 공부 잘하고 어떤 애는 못하냐. 지금 원장님하고도 그렇잖아요. 원장님이 아무리 열불 내고 열심히 애를 털고 해도 100명 중에 말 알아듣는 애 있고 성적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심리학 영역이에요. 그 본질이 독해력에 있었던 거라고요. 공부 잘하고 말기 잘 알아들었던 애가 독해력이 있는 애예요. 글 읽기 훈련이 제대로 되는 모든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면 똑같아져요. 물론 그 아이는 더 큰 성장을 하죠. 원장님들로 원장님의 덕분에 아이들이 민사고도 가고 영재고도 가고 이런 실적을 내셔야 돼요. 상위권 어머니들은 그 실적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 학원을 멀리서도 돈이 얼마가 들어도 찾아와요. 몇십 킬로가 돼도 상관없이 옵니다. 교육에 진심을 가지세요. 학원이 잘 되시려면 제 얘기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미지 사업이에요. 상위권 시장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르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훈련사다, 트레이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저희가 만든 특목고, 자사고, 뭐 민사고, 영재고, 뭐 완전히 다 통과하는 교과, 비교과, 국어, 영어, 수학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시중에는 없는 거죠. 트레이닝입니다. 강사가 전혀 필요 없. 저희의 원장님들 돕는 저희의 사고방식은 강사 없게 하자. 가난한 분들이 풍요롭지도 않은데 강사 월급 주고 그건 학원이 아니에요.
사업이 아니에요. 그건 청년 실업 보호소예요. 그런 학원 하시면 안 됩니다. 슬퍼져요. 자, 비문학 독서클럽의 개요입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유튜브에 올릴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해 드릴 수가 없고, 끝나고 제가 뒤에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안내해 드릴 거예요. 저희 사업단에 문자로 메모해서 원장님 성함하고 뭐 이런 거 몇 개만 메모를 남겨주시면 그 이제 뭐 연락이 될 거예요. 그때 원장님이 나 이거 관심 있어요. 나 신청할래요. 이러면 그때 설명 영상이 어디 있다. 그리고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주소하고 일정표하고 홍보 일정표 뭐 이런 모든 거 캠페인을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거대한 무브먼트예요. 자, 학원의 성장 엔진이에요. 원장님 학원에 엔진을 지금 있는 거 엔진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서브 엔진을 고성능을 하나 더 다루시다는 거예요. 장착하셔요. 아주 간단해요. 투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투자할 게 없어요. 놀랍죠? 전략 프로젝트예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단계는 신규 원생을 영입하는 단계예요. 원장님 학원이 커가는데 신규 원생을 모집하는데 현재 방식으로는 신규 원생을 영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국영수를 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가르쳐요. 이게 안 돼요. 우선 그것도 경쟁력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어머니들도 관심도 없고 게다가 더 심한 거는 1년에 딱 한 번 아이들이 이동하는 처리라. 이게 학원의 중소학원의 비극이에요. 1단계는 그걸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문학 독서 클럽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상위권 엄마들이 비문학이 중요하대. 그런데 독서학원을 가니까 딴 데 다 동화책을 읽고 있어. 동화책 읽으면 왜 안 되는지 세 마디만 원장님들이 딱 하면 어머니들이 깜짝 놀래요. 동화책을 더 이상 읽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비문학 독서 클럽 상위권 어머니들이 관심을 갖게 해서 오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아까 의미단위 울견하고 관심 영역 관찰하고 추적해서 어머니들이 야 이런 독서가 있구나. 어머니들 상위권 어머니들은요. 제가 앞에서도 그 지금 유튜브 교육 방송 교육 채널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어머니들이 이 관심 가지고 정말 진짜 독서 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 어머니들이 너무 많은데 독서 교육을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어른의 독서 시각에서 교양 독서라는 시각에서 초등생의 독서를 생각하면 안 돼요. 초등생 독서는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잘못 먹이면 보약인 줄 알지만 독초를 먹이게 되는 거예요. 태치용이 그래서 국어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된 보약을 어렸을 때 먹여서. 저게 1단계예요. 그렇게 해서 1단계가 와서 한 1년, 2년 되면 누구나 어떤 아이나 무슨 책을 읽고 어떻게 성장했거나 두뇌에는 오류관성이라는 게 생겨요. 네, 언어 회로가 잘못돼 있어요. 이걸 4학년 때 교정을 그러니까 독서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이게 망가지지 않은 거죠. 비문학책을 많이 본 아이들. 그런데 이게 보통 아이들은 이게 다 망가져 있어요. 이거를 그때부터 교정하는 훈련을 해야죠. 이 교정 훈련을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하면 아이들이 울었던 거예요. 아니거나 하위권 공부 의지가 없는 애들이 울었던 거예요. 저 과정을 1단계를 하고 나서 일로 오면 울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오류관성 교정 훈련 때문에 우리 스터디포스 프로그램이 무거워 아이들이 힘들어해 이런 게 저기서 났던 문제였었어요. 그걸 원장님들이 잘 견뎌서 애들을 인도해 주셨어야 되는데 애들이 우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제대로 공부도 안 하시고 시범도 못 하시고 아이들이 변하는 놀라운 장면도 못 보시고 그리고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사실은 저거 처음에 해서 선생한테 가르쳤더니 선생들이 이거 배워가지고 나가서 또 학원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그러다가 나중에 몇 년, 뭐 3년, 4년 나중에 어쩌다가 애들이 보니까 이게 혼자서 상위권 애들이 이 훈련도 관리도 안 해도 열심히 하거든요.
상위권들이 정말 달라요. 공부 잘하고 싶은 애들은 이 스터디포스 훈련에 정말 진심이에요. 하면서 자기 뇌가 좋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사실 나중에 원장님들도 해보세요. 이건 뇌를 개조하는 거예요. 뇌가 개조된다는 게 언어 회로가 개조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러네. 그래서 뒤늦게 좀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면 우리 가족하고는 그런 분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다 해지하고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 요번에 많이 들어오셔요. 이 저 비문학 독서 클럽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안 울겠구나. 그리고 나 신규 원생이 이제 제 말씀을 원장님들은 다 알아들으시죠? 신규 원생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맞구나 저거구나 하고 금방 아시죠? 다시 들어오세요. 저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6년, 7년 써보니까 결국은 효과가 있었던 건 스터디 포스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원장님들도 사실 아이들 내신 관리해주고 뭘 해주고 했지만 아이들 변하지 않았어요. 스터디 포스 훈련은 아이들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수능 만점자 애들이 어렸을 때나 스터디 포스 했어요. 책에다 막 써놓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독해 습관을 관찰하고 오류 교정하고 정교화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훈련은 4학년 때 시작해서 저 앞에서 비문학 독서 클럽을 한 다음에 올라와서 주 3회 동안 하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에 따라서 일반고에 갈 아이들은 고등학교나 1번 중이나 일반 고등학교에 갈 아이들은 저거를 보통 210회 정도 한 코스가 60회예요. 이거를 아주 힘든 과정을 한 번, 그 다음에 완전히 정복하는 거 한 번, 그 다음에 능수능란해지는 거 한 번 해서 세 과정을 해야 돼요. 심화 과정까지. 그럼 180번 하고 저 예비 과정에 30번이 있어요. 워킹 메모리라는 거. 이제는 뭐 저 비문학 독서 클럽을 하고 온 애들은 우는 아이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안 생겨요. 그 과정을 그냥 건너뛰어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보통 한 2년 반, 3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저 독해력 훈련을 하기 전에 그 아이를 보고 어머니하고 얘기가 잘 되고 그러면 원장님 그냥 수업을 그 아이한테 수학 바꿔주고 영어 바꿔주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해력이 나오면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저걸로 옮겨 타게 하시고 특목고 자사고 갈 아이들은 저 훈련을 특목고 자사고 입학하기 전날까지 해야 돼요. 그건 월반을 해야 돼요. 중학교 과정까지 해서는 안 되고 고등학교 수능 과정까지 해야 돼요. 놀라운 아이로 변합니다. 정말 수제로 변해요. 저것만 가지고. 그래서 가르칠 필요가 없는 아이로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주도 학습하는 애들의 특징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은 정신적 문제가 아니에요. 멘탈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 혼자 공부해 의지하지 마 이게 아니고 독해력이 있는 애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저걸 하는 과정에서 원장님들이 적절한 시점에서 원장님의 기존 학원의 프로그램, 원장님이 영어 학원이든 수학 학원이든 국어 학원이든 그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는 시점은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관리하다 보면 저절로 아시게 돼요. 그리고 저게 되면 그때 이제 되는 게 아이들의 실력이 진짜 늘어나고 독해력이 좋아지니까요. 저 과정이 가리키는 것보다 훨씬 실력이 늘어나는 과정이에요. 강사가 전혀 필요 없는데 놀라운 아이들로 변해요. 사실 원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아이를 상위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 우는 것만 격려해 주시면 상위권 유지하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요. 어느 정도 기적이 일어나냐고 저희 수학 훈련도 있거든요. 수포자들이 다 살아나요. 2등급, 3등급까지 올라가요. 게다가 국어는 뭐 완벽한 비문학 고수들이 되고 국어에선 전혀 문제 없어져요. 국어학원 안 다녀도 될 정도로 그래요. 그리고
바닥에 있던 애들이 막 치고 올라와요. 원장님이 그 아이의 멘탈만 끌어올려주면. 그래서 아이들하고 모여서 야, 너 1등 한번 돼보자. 전교권 한번 돼보자. 이런 거. 우리 중학교 저희 공부에 처리하는 초등학교 4학년에 와서 중3까지 아이들이 거의 아무도 안 나가거든요. 우리가 내보내기 전에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애들이 주로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형제자매 남매들이에요. 이 교육 강사 없이 하는 이 훈련, 스터디포스 훈련을 하고 나서 애들이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 코스가 있어요. 세븐 랭귀지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하면 아이들이 놀랍게 변해요. 언어가 다 달라지고 영어도 완전히 바이링거급으로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죠. 원장님들도 그 수업 방식은 저희가 공개해 드려요. 저희는 내신 기간 동안에도 특별히 내신 성적 관리를 안 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내신 관리하는 법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아이들을 공부 잘하게 만드는 거는요. 여태까지 원장님들이 알고 계셨던 내가 열심히 가리키는 거 이거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학원이 강사들한테 의존하게 되고 학원에 강사들이 좌지우지 하잖아요. 그 이유는 원장님들의 근본적인 착각. 아이들 성적 올려주려면 열심히 가르쳐야 돼. 그걸 아니에요. 스터디포스에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요. 공부의 진짜의 이야기만 조금 들으시면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저희 스터디포스 영상들 잠깐 몇 개 보시면 돼요. 깨달으시게 돼요. 이 프로젝트를 가동만 시키시면 원장님들이 깜짝 놀라세요. 제가 요번에 아주 원장님들아 이걸 부담을 안 갖게 해드리려고 아주 멋진 프레젠트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해되셨어요? 이게 지금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원장님들한테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원장님 학원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아이들 공부 잘하게 만드는 거, 신규원생 들어오게 하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 보셨어요? 없어요. 게다가 마케팅을 본사가 완벽하게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지금 캠페인이 이미 시작됐어요. 제가 지금 서둘러서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특혜를 드리고 들어오세요 그런 건 이게 새로운 카테고리 시장에 랜딩할 때는 아주 큰 파티가 일어나야 돼요. 아주 큰 이벤트가 전국이 들썩들썩해야 돼요. 지금 이미 움직이거든요. 한꺼번에 기선을 확 제압해야 돼요. 아주 큰 깃발을 높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제가 빨리 들어오세요. 제가 10월 달까지 아주 멋진 기회를 준비해 놨거든요. 10월 달까지만이에요. 자, 이해되셨어요? 조금만 딱 원장님은 지금 저기에다가 새롭게 투자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학원은 완전히 다 바뀌어져요. 원장님의 두 가지 고민, 아이들 성적 올려주는 거, 신규원생 상시 문의 오는 거, 그 둘 다가 해결돼요. 그리고 학원 분위기 달라지고 아이들은 성장하고 아이들은 훌륭해지고 학원의 위상은 높아지고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자,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것 중에 TQ 테스트라는 테스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원장님들이 알고 있는 웩슬러 검사, 지능 검사, 상담이 어머니들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와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상담에서 100% 이길 수 있는 상담 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원장님들이 프로그램 설명해주고 학원 설명해주고 뭐 이런 거예요. 실적성 그런 걸로는 상위권 엄마들도 그렇고 못 움직여요. 이 TQ 테스트가 놀라운 상담 툴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이거. 텍스츄얼 코션이라는 아이들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하는 애들이 두뇌의 정보 처리 관성의 정교도가 애들이 다 달라요. 그게 독해력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는 완벽한 독해력 정교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스터디포스의 센터를 열면 이게 원장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려요. 놀라운 권한. 백발백중 모든 상담에서 다 이게. 저 판독은 약간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도구도 유료 도구인데 원래는 무료 개방형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마음이 급해서 원장님들한테 이걸 빨리 좀 공부하시게 해드리려고 그 무료로 열어드릴 거예요. 제 강의가 5주 동안 한 게 있어요. 10시간짜리 이걸 해보시고 현재 있는 아이들하고 테스트 해보시고 깜짝 놀라요. 우리가 가르친 게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바로 원장님들의 신규 상담의 특급 무기예요. 학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상담하는 것도 저희 스터디포스를 가지신 분들한테 상담 교육도 제가 시켜드려요. 언어도 저희가 교육해드리고 정기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아셔야 돼요. 학원에는 환자들만 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환자예요. 환자가 아닌 애는 거의 없어요. 뇌가 망가진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원장님은 그걸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고객이 아니라 환자의 학부모예요. 환자의 보호자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게 저 도구예요. 왜냐하면 저게 MRI 같은 거거든요. 보통 학원에는 저걸 검색하는 도구가 없어요. 아이들은. 자, 여기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약 네다섯 가지의 패턴. 저게 절대상인 건 넘사벽들 있죠. 저게 글자 정보를 처리하면 2000자 정도 되는 글을 읽고 한 번에 읽고 비문학이죠. 한 번에 읽고 글이 사라진 다음에 머릿속에서 그 속에 들어있던 글의 내용, 사실적 이해와 구조적 이해 이걸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애들이 정보 처리 잘하는 애들. 걔네들이 넘사벽이에요. 걔네들이 극상위권이에요. 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수능 국어 영역은 최적화되는 그리는 속도와 정확도가 100% 정확하게 한 번에 읽고요. 그리고 900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능을 지문부터 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지금 그걸 못하니까 지문 분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읽는 애들은 없어요. 혹시 원장님들 국어학원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진짜 독해력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한 번에 읽잖아요. 그래 지문에 표시 안 하죠. 쫙 읽고 그냥 정답에 체크하잖아요. 그게 저런 아이들. 이게 학교에서 another 레벨이에요. 학원에 거의 보기 힘든 아이죠. 저런 아이들 비슷한 아이들이 오면 그때 알아봐 주셔야 돼요. 저게 90쯤 되는 아이들 아주 훌륭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오면 깜짝 놀라시면 돼요. 어머니 얘 완전 수지예요. 조금만 보완해주면. 그리고 꿈을 키워줘야죠. 얘 민사고 제가 보내겠습니다. 이러면 그날부터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죠. 저런 애들이 90 이상 넘는 애들은 민사고까지 꿈을 꿔도 되는 애. 저런 애들이 학원에 한 1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백인 아이들은 학원에 오는 일이 아주 극히 드물고 아주 우수한 애들이 있어요. 자, 저거 보는 법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거는 수학에서 얘가 이과형이냐, 비이과형이냐, 수학을 선행을 해도 되냐, 선행하면 큰일 나냐, 이런 것도 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얘가 잘해볼 의지가 있는가, 잘할 생각도 없는가, 얘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애인가, 이런 게 저 안에 데이터가 방대한 추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another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상담하기 전에 먼저 상담실에 가서 그럼 이 아이의 어머니하고 얘기하고 오늘 제가 조사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 정보처리 정교도 TQ 테스트, TQ 지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가서 30분 동안 이거 하고 오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걸 가지고 오면 어머니하고 그 자리에서 저걸 판독해 주시면 돼요. 저런 애들은 어머니한테 영재고 민사고 보냅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우리 학원에 목숨을 걸게 해줘. 믿음이 가야니까. 또 하나는 노력형 상위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게 80에 410에 글을 여러 번씩 읽는 애. 저게 노력하는 애들이에요. 대충 아이들.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애. 그런데 저 아이들은 480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그리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똑똑한 애들이죠. 상위권이에요. 80, 70 되면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저 데이터를 보면 쟤는 국어는 안 돼요. 그리고 노력을 안 하면
쟤네들이 어나더 레벨처럼 뇌가 탁 열린 애들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애들. 왼쪽 아이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요. 저쪽 왜 오른쪽 아이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뭐 교과서 10번 읽으면 뭐 전교 1등 된다. 교과서 10번 읽는다는 게 뭐예요? 외우는 거잖아요. 왼쪽 아이들은 공부 방식이 전혀 달라요. 어나더 레벨들. 저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 스터디포스가 저 뇌를 회복시키는 트레이닝이에요. 그다음에 원장님하고는 이거 해보시면 나중에 눈물 나는데 원장님하고는도 있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애들, 그죠? 괴롭고 가엾고 그런 애들이 저런 애들. 전혀 글을 못 읽는 아이들. 글을 못 읽는 게 아니라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글자만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 교육도 아이들하고 상담하는 법, 어머니하고 상담하는 법 알려드려. 저런 아이가 나오면 부모님 둘 다 오시라 그래야 돼요. 왜냐면 쟤는 지금 우리가 병원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쟤는 지금 응급실로 가야 되거든. 원장님 제가 지나가는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 다시 보면서 제 얘기에 너무 오늘 많은 원장님하고 낯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몇 개 해드렸어요. 하고는 병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머니는 고객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환자의 보호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를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원장님은 스터디포스라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치료를 엄두도 못 내셨던 거예요. 이건 완벽하게 치료하는 언어 치료예요. 언어 클리닉이에요. 바깥에서 개입해서 두뇌의 잘못된 언어 회로를 교정하는 훈련이에요. 심리학 도구입니다, 이게. 국어 선생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천재적인 사람들이 만든 거죠. 저게 40이 나오면 하위권, 50이 나오면 중중, 60이 나오면 중상,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판독법만 배우면 너무나 놀라워요.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오늘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저 TQ 테스트를 원장님이 완전히 그냥 빨리나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바로 해보실 수 있게 오늘이라도 해보실 수 있어요. 학원에서 현재 있는 아이들 3명 아니면 5명 왜 지금 머릿속에 감이 오시죠? 쟤는 며칠 거야 며칠 거야 며칠 거야 상, 중, 하 이렇게 극상 이렇게 포기한 다 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데이터를 보면 성적은 얘가 그렇구나 한눈에 아는데 더 중요한 건 얘가 왜 이렇게 됐나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저 TQ 테스트 안에. 왜 이렇게 됐나? 얘가 회복이 될 것인가? 내가 얘를 고칠 수 있나 없나? 이게 다 저 데이터 안에 들어있어요. 자, 저 TQ 테스트를 제공해 드려요. 저거는 이미 저 TQ 테스트는 제가 유튜브에서 TQ 테스트라는 저 공식적인 거 저거를 공개하는 유튜브 방송을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TQ 테스트를 받으러 온라인으로 저희가 구글 폼으로 받거든요.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동안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이거를 공개를 안 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게 보통 저런 소프트웨어에서 특허가 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몇 년 걸렸어요. 최근에 저거를 정식 특허가 승인이 나서 이제 이론적으로 누가 뭐 건드리거나 덤비거나 할 수 없어요. 전 웩슬러 검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테스트예요. 저거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깜짝 놀래요. 저거 목동에도 저거 정말 잘 쓰는 원장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놀랍죠. 저 TQ 테스트하고 스터디포스는요 보통 학교에서도 많이 쓰세요. 학교에서 이 독해력에 관심 있는 국어 선생님들이 이런 분이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학교의 후원의 돈, 동창의 돈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 스터디포스 프로젝트라는 건 놀라운 프로젝트예요. 전 특목고 자사고가 애들 기숙사에서 몰래 하고 대충 애들도 정말 많이 하는데 절대 비밀인 거예요, 저게. 우리가 가르치는 건 다 헛일이라는 걸 아시게 돼요. 우리가 고생만 하고 나만 실력 늘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르친 건 저 속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아이들 속에. 학부모 신규 상담할 때인데요. 여기 저 TQ 테스트만 가지고 상담이 세 가지의 비전략 대칭 무게가 저거는 저희가 스터디포스 저희 가족 학원이 되시면 사실은 상담법부터 다 다시 가르쳐 드려요. 교육시켜 드리는데 오늘 대충만 말씀드릴게요. 저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대칭 전략 무기 중에 TQ 테스트. 애가 오면 상담하시기 전에 원장님들도 뭐 설문지하고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무슨 조사 이런 거 흔히 있는 거. 그건 딴하고도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머니들을 무릎 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유일하게 대충 어머니들도 꼼짝 못하죠. 저기 걸려들면. 비대칭 전략이 저게 있으면 뭐가 가능하냐면요. 학원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원장님들이 들으시면 살짝 놀라셔요. 깜짝 놀라시는 사실은 준회원제라는 거예요. 준회원제가 뭐죠? 한꺼번에 안 받는 거죠. 학원은 못 들어오게 해야 들어오려고 애를 쓴다는 거 모르시죠? 그게 학원의 경쟁력이에요.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준회원제. 그날 안 받고 3개월 후에 내가 얘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결정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해야죠. 그래야 어머니들이 쓸데없는 부탁 함부로 하지 않고 뭐 애 어디까지 데려다 주세요 뭐 매일 보고해 주세요 이런 거 절대 안 하게 만드는 게 저 준회원제. 근데 저 준회원제는 TQ 테스트하고 스터디 포스가 없으면 저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개월 후에 뭔가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3개월 전에 준회원제 할 때 이 아이의 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얘가 왜 3개월 동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저 TQ 테스트가 준회원제를 성공시키는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준회원제. 우리가 그래서 정회원으로 3개월 후에 합격자 발표하는 날 막 엄마가 애들이 막 좋아서 펄펄 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5년 동안 나가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들어오길 힘들게 해서. 이게 일반 학원에는 이 툴이 없어요. 학원 사업이 이미지 사업이라는 걸 모르시거든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안 돼요. 게다가 지금 학원이 공급과 수요가 맞질 않아서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 준회원제가 TQ 테스트 때문에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세 번째가 바로 정회원 심사요. 이게 TQ 테스트 3개월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 세부적인 노하우는 저희 가족학원이 되시면 교육 때 매주 목요일 날 저희 순회동의 본원의 연구소에서 공부에 처리하는 데서 저걸 공부를 시켜드리고 온라인도 해드리고 열심히 한 분은 뭐 저희는 무조건 교육에 열심히 한 분은 뭐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저거 해보시면 놀라워요. 처음 원장님들이 저런 걸 처음 해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신기하거든요. 어머니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 막 이런 것들이 제가 교육 때 해드려요. 믿고 맡겨주시면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환자한테 믿고 맡겨달라 그래요. 원장님, 제발 나는 의사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사로서 모든 아이를 대해야 돼요. 아이들은 모두 환자예요. 그래서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 테스트는 6개월 동안은 특별히 경험 삼아 그냥 다 쓸 수 있고 상담하게 하고 6개월이 지나면 이거를 영속적으로 드릴 건지 아닐 건지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거를 판독을 제대로 하시나 저희가 판독할 수 있는 교육 교재는 드리고 간단한 인증검사를 합니다. 저게 되고 나면 현판을 드려요. 그래서 바깥에 저걸 붙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저 티켓들을 유튜브에다 공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게 완전히 제 꿈은 모든 상위권 애들과 중위권 고등학교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저걸 다 받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학원 원장님들한테는 바깥에 창문에 썬팅에 저걸 하시라. 내가 이제
학원에 어머니들이 저거 어디서 받아야 돼요? 순회동 본원까지 오지 않고 거기 가세요. 이렇게 해드려. 저기 유료고 저기 오면 받아서 상담해 주시고 얘를 회원으로 원생으로 받으시면 되니까요. 마케팅에 저 툴이 너무 중요해요. 이 티켓 신규 상담입니다. 이 하는 법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초등 상위권 시장을 선점을 위한 비문학 독서 전국 캠페인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제가 방학 동안에 방학 전에 이걸 크게 해서 기존의 학원 독서 학원들이 너무 산재해 있는데 이걸 저희가 그냥 그중에 우리도 좀 다른 거 하나 있어요 이러면 시장을 크게 못 만들어요. 이번에 전국 원장님들하고 모여서 노모 동화책, 노모 스토리북 저 공부 애들 못 망치게 하는 거예요. 원장님 학원에 공부 못하는 애들 들여다보세요. 물어보세요. 다 동화책 본 애들이에요. 동화책에 빠져 있었거나 아예 아무것도 안 봤거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 동화책은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건 문해력 기를 때 쓰는 거예요. 저거는 글자가 능숙해질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른 책으로 옮겨가야 돼요. 저 연속극에 빠지면 안 돼요. 저 동화책에 보는 건 연속극에 빠지는 거예요. 자, 너무 동화책. 엄마들이 동화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 저것도 책인 줄 알고 독서인 줄 알고 막 1년에 4천 권, 5천 권 읽는 분들 제 얘기 들으면 막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요. 공부 잘할 건 줄 알고 독서를 시켰더니 여태까지 애를 엄마가 망친 거거든요. 요번 겨울을 통해서 그거를 전국에 알릴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알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너무 동화책이에요. 원장님들도 자녀가 있으신 젊은 원장님들은 동화책 보는 거 절대로 막아야 돼요. 동화책은 받침 쓸 수 있고 긴 글을 읽을 수 있으면 더 이상 읽게 하면 안 돼요. 비문학으로 옮겨야 돼요. 저 비문학 독서로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저 큰일 나요. 나중에 대가 치러요. 공부 못하는 애 돼버려요. 공부 아무도 못해요. 저 동화책에 빠져 있던 애들. 그리고 나중에 비문학으로 옮기지 못해요. 스토리에 빠져가지고 지식은 관심도 없어져요.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만드는 게 우리 아이들 관찰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강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원장님 애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스터디포스가 하는 일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원장님이 보람도 있고 놀라운 결과가 생겨요. 이건 우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강사 써서 그냥 프로그램 돌리고 나 수입 받고 골프 치러 가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건 교육자의 삶하고 조금 다른 거니까요.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뭐 이런 기본적인 거 많은 지식들 이런 것들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노무 동화책 운동을 올겨울에 지금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빨리 여기 합류해서 전국에서 이 노무 동화책 깃발을 그냥 전국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학원대학에 젊은 좋은 원장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김무현 대표한테 그분들한테 이 영상 좀 제가 하고 있는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 좀 드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학원대학에서 초대한 전국의 원장님들께는 스타디포스 최초로 저희 정말로 최초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 20년 딱 20년 됐네요. 저희 회사가 저희 스타디포스가 런칭을 한 지 20년 됐는데 최초로 이벤트를 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10월 한 달 동안 무슨 이벤트를 하냐면요. 원장님들한테 제가 마음이 급해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 캠페인에 좀 그 비문학 독서 클럽 캠페인에 같이 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 학원들한테는 저게 원래 출고가가 프로젝트를 탑재하는 컨텐츠 뭐 저 툴 센터 사용료가 400만 원인데
저희 스터디포스 가족 학원들한테는 이달 10월, 9월 달까지 50% 할인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걸 똑같이 원장님들한테도 혜택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10월 한 달까지 지금 그때까지는 50% 특가를 똑같이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 비문학 독서 클럽이 저것만 가지고는 완벽해지지 않아요. 미완성이에요. 왜냐하면 저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다음에 후속을 못해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미안한 감도 생기고 죄를 짓는 일이 돼요. 왜 그럴까요? 4학년 때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스터디포스 독해력 교정 훈련인데 이거를 저는 사실은 원장님한테 이것도 도입하세요.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저게 풀 버전으로 영어까지 하면 도입하는데 1,000만 원이고요. 영어를 빼고 초중고까지 하면 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만 하면 200만 원이고 중학교까지 하면 300만 원이에요. 근데 원장님들이 제가 지금 대략 보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새로 만드시거나 대부분 원장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일 것 같아서 정말로 과감하게 10월 한 달 만이에요. 지금 요번에 이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센터 저 300만 원을 면제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물론 사용료는 내셔야죠. 사용료는 프로그램당, 아이디당 뭐 얼마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그거 하더라도 원장님들 수입은 뭐 시설 투자 없이 엄청난 수입이 나니까 저 300만 원을 제가 어제 밤까지도 정말로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존의 원장님들한테는 한 번도 저걸 할인해 드린 적이 없거든요. 해드릴 생각입니다. 저거를 면제를 해서 원장님이 저래야 TQ 테스트도 받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그 중에 훌륭한 애들 이런 애들은 훈련으로 연계를 하고 원장님들도 그동안에 공부를 하고 이래서 원장님들이 좋은 원장님들이 이걸 좀 알아보시고 독서가 뭔지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는 걸 알아들으신 분은 원장님 저희가 돕는 의미도 있으니까 여기 이 운동에 같이 참여해 주신다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센터 개설비 300만 원을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운동이 중요해요. 노모 동화책 운동을 올겨울에 해서 세상의 엄마들한테 동화책하고 스토리북 읽는 독서학원이라는 거가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 폐해를 한꺼번에 알려야 돼요. 큰 스캔들을 일으켜야 돼요. 이게 제 목적이에요. 그리고 선착순 50분한테는 10월 한 달 동안은 저 금액에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200만 원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가족하고 비문학 독서 클럽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타디포스 300만 원을 무상으로 드리고 그럼 벌써 50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신 거고 그다음에 매직복하는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착순 50분한테는 제 말을 알아들으시고 야 이거 정말 우리 학원 변형이야. 나 이거 정말 재밌겠다. 이거 해서 나 학원에 큰 발전하고 싶어. 그리고 제 얘기를 알아듣고 하신 분 처음부터 1번, 2번, 4번에서 50분까지는 매직 보컬을 저 영어 어휘 프로그램이에요. 매우 재미있는 훈련이에요. 콜로케이션이라고 암기하지 않고 단어가 각인되게 하는 프로젝트예요. 1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원생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10명이든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거를 원장님이 홍보용으로 쓰시든 아이들한테 돈을 뭐 2만 원씩 받으시든 그건 원장님 재량이에요. 원장님이 스터디포스를 만난 것만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시는 것만으로 당장 올겨울부터 풍요로워지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약속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스터디포스를 조금 아시는 분은
야, 이거 진짜 좋은 기회인데 이런 느낌이 지금 있으시죠? 그게 1차 제가 대상으로 하는 분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와서 해오르면서 강의를 하면 늘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스터디 포스 좋은 거는 원장님들이 다 알아요. 워낙 유명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예요. 프로그램이 너무 무겁고 아이들이 힘들어한다. 그게 저희 스터디 포스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었어요. 그러나 저 비문학 독서 클럽이 앞에서 예비 과정이 껴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서 원장님들한테 제가 기분 좋게 저 비문학 독서 클럽이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영상으로 신청하시면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야, 이거 스터디 포스 독해 교정훈련 프로그램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것까지만 들여서 원장님들 큰 발전하고 꿈을 한번 요번에 크게 갖게 해드려야겠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생계형 학원을 할 거냐 기업형 학원을 할 거냐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기업형 학원으로 준비되실 수 있어요. 물론 기업형 학원을 하실 분들은 제가 따로 또 조언도 상담도 해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그건 제 우산 속에 들어온다는 표현을 저희 차학연이라는 저희 밴드에서는 하는데요. 네, 제가 마케터로서 젊은 시절에 저는 국내 거의 뭐 재벌급 회사들 뭐 이런 데들의 그 반전 마케팅을 쭉 해오고 상품 개발을 했던 사람이에요. 교육 상품도 많이 개발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원장님들한테 그런 이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조언 제가 원장님들한테 이러죠. 제 우산 속에 들어와서 3년만 있다 나가시라고. 비 피하시고 풍요로워질 때까지. 요번에 정말 절호의 기회예요. 네, 투자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 비문학 독서 클럽은요,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액티비티도 원장님들 다 있는 태블릿으로 할 수 있어요. 독해력 교정 훈련만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컴퓨터 아이들 뭐 한 50명 내외는 컴퓨터 4대 정도 원장님들이 아이들 등원하는 거 이런 거 조절 잘 하시면 거기서부터 했다가 아이들 늘어나면 컴퓨터 한 대씩 늘리면 되는 거죠. 아이들이 늘어나는데 컴퓨터 늘리는 거야 뭐 일도 아니죠. 자, 이해되셨을까요? 선착순 50분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자마자 문자에서 나 저거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50분이에요. 네. 저 매직부가 저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예요. 많은 원장님들 중에 저 무료 사용권을 제가 가끔 이벤트로 판매도 하고 이랬어요. 3년 사용권 가진 분도 있고, 저거 어떤 분들은 막 할 때마다 구입해서 10년 사용권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손댈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끼리 혼자 하다가 가는 거예요, 컴퓨터로. 그런데 그게 기본적인 선생 몇 사람의 인건비가 나와요. 자, 이 시장이 비문학 독서클럽 시장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원장님들하고 이 올겨울에 무브먼트를 하자는 건 시장을 만드는 자가 시장을 독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켓 메이킹, 카테고리의 등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요란하게 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점자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비문학 독서라는 게 있어. 독서 학원이라는 게 있어. 이런 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점자가 되고 시장을 만들어서 시장을 우리가 갖자. 나머지는 다 아류로 후발자가 나중에 뒤늦게 쫓아오더라도 가짜로 만들자. 이게 마케팅의 전략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는 홍보가 영향을 받질 않아요. 이건 앞으로 상위권 시장에 들어가면요. 홍보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분들은 이런 걸 찾고 다녀요. 원장님들이 홍보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홍보 중위권 하위권 어머니들은요. 뭘 해도 관심 없어요. 전단지 안 봅니다. 아무것도 안 봅니다. 판촉물 안 봅니다. 받아봤자 그것만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원장님들이 아시는 거하고 홍보하고 광고는 조금 좀 진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나중에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해드리고 조언해드리고 해드릴게요. 물론 홍보에 모든 디자인물, 판촉물 이런 건 저희가 내부에서 회사 내 디자인팀, 원래 광고회사를 했던 팀들이라 이 팀에서 모두 준비해 드린 거 알고 계시죠? 네, 인쇄소에 그냥 넘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이 독서클럽은 상시 신규 문의가 온다는 거 공감되세요? 네, 우리가 했던 국영수는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이 비문학 독서는 전혀 여태까지 시장에 내려온 적이 없다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막 열리는 단계에 왔어요. 저 시장을 열리려면 누군가 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저 문을, 거대한 블루오션을 제가 지금 만드는 일을 시작했어요. 올 겨울, 올 가을부터입니다.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원장님들이 여기 차에 올라타시면 10월 달 동안에 큰 혜택을 드릴 거예요. 10월 지나면 이거 다시는 못해요. 10월 지나면 더 이상 이 캠페인은 안 할 거예요. 저도 이렇게 무리해서 프로그램을 드리는 거는 후유증이 있어서 또 올해는 못합니다. 10월 한 달은 제가 명분이 있어요. 캠페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 스타디포스 사업부인데요. 저 번호에다가 전화가 뭐 쉽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저 원장님이 전화 필요한 시간에 몇 시에 달라고 그러고 문자 주시고 원장님 이름하고 성함하고 학원 위치, 지역만 해주시면 우리 사업부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자, 관심 가지시고 가능하면 네, 선착순 50분이 돼서 매직복과 1년 정말 큰 재산이 됩니다. 저거는 원장님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엄청난 돈이 돼요. 원생 수가 좀 많으신 분은 저것만 갖고 몇 천만 원의 수입이 생겨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다른 뭐 마케팅이나 광고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나 저희가 국영수 프로젝트를 다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거라 영상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시나 그러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문의나 Q&A나 아니면 상담이나 이런 건 다 열려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 학원이 되면 제가 제 우산 속에 들어오신 거라서 원장님 학원의 모든 것들의 변화를 해드립니다. 학원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제가 방송해 놓은 영상이 하나 있으니까 그것도 필요하시면 영상 보여드릴게요. 학원의 이름에 의해서 학원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 가족이 돼주시는 분한테는 제가 아주 멋진 세상을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깜짝 놀랄 세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 시장을 발견하고 속으로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뵐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